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진짜 딱 그런 거잖아요. 유학을 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유학을 갈 필요가 있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설계를 잘 하는데 문제가 없는 없죠. 거죠. 전혀 문제가 없죠.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실무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좀 낫나요? 아니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는, 저는. 네. 건축, 유학, 이제 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왜 어학연수는 공부하냐? 유학이죠. 네. 저는 뭐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었어요. 학교는 AA 스쿨이랑 맥킨토시 스쿨. 실제로 다닌 거는 되게 길어요.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휴학했다가 또 다시 다니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학부는 미국에서 버지니아 테크에서 졸업했고 대학원은 델프트에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네. 학부는 편입을 해서 5년제를 4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일을 실무를 미국에서 2년 하고 네덜란드에서 대학원은 2년 다니고. 미국에서 네덜란드 넘어가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어쩌다가 결혼을 네. 보스턴의 MIT에서 공부하고 이제 뉴욕 넘어가서 거기서 2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석사를 소장님은 언제쯤 가셨어요? 30 이러면 나이가 다 나이가 밝혀서 나오는 건데.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여튼 30대 초반에 초반에 가서 가서 5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좀 늦게 간 편입니다. 2년 계신 거예요? 학교는? 2년 반 정확하게. 그러니까 2년 미국은 반. 학교마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뭐, 보통은 3년 반 코스고요. 뭐 어떤 데는 방학 없이 뭐 어떤 네. 학교는 그게 쭉 해가지고 콜롬비아가 짧고. 그 코스가 있고 1년 코스. 그래서 주마다 다른 건가? 아니, 학교마다. 그러니까 에마크 1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에마크 1은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에마크 1에 가서 이제 하면은 건축가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에마크 1 코스고, 에마크 2 코스는 프로페셔널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다른 데서 5년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5년제를 나오신 분들이 보통 에마크 2를 많이 가시는데 그 사이에 거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에마크 1 AP라든지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과정은 이게 미국에서 정해진 게 딱 뭐 어떤 코스를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년제도 있고 뭐 1년, 그러니까 3학기에 끝내는 데도 있고 막 그렇게 좀 학교마다 이 에마크 2 과정은 좀 다양하고. 가끔 학생들이 그런 거 물어보기는 해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졸업하고 바로 갈까요? 뭐 일하다 갈까요? 굉장한 고민이 네,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충분한 어학연수 점수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언제가 좋은 건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일찍 가든가 네. 아니면 아예 늦게 가든가가 가든지. 좋은 것 같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걸 하면 자기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대. 왜 거기서 뭐 한대? 거기 누가 있는데? 하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네. 그냥 유명한 대학 그 줄 세워가지고 그냥 제일 높은 데 서 있는 학교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고.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최선인가 하는 그것도 있어요. 소장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학 같지 않은 유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셨던 분이시니까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어렸을 때 가시면 그렇죠. 난 저 학교 가고 싶어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고 상황이 상황이 좀 그렇게 날 다른데 학교를 한국에서 2년을 다니다가 버지니아라는 주에 가게 됐어요. 근데 주립대학교를 가면은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주민이 혜택이 있어서 학비가 쌌어요.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 학교가 2개가, 좋은 건축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를 고르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 해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랬다든지 쭉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 얘기들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목표를 핀포인트하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좀 그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주는 편이고, 학부를 다녀보니까 건축을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 더 공부하는 장소는 외국이면 좋겠는데 그게 어딜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모호함을 가지고 찾아오면 네가 학부에서 설계할 때 제일 좋아했던 건축가가 누군지, 그 건축가가 다녔던 건축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건축가의 작품이 많은 나라에 간다든지 그런 사소한 계기도 나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차이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밖에 못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유럽 가냐 미국 가냐를 갖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두 개 다 경험해보셨으니까 유럽도 학풍이나 이런 게 어떤지. 뭐 영국도 있고 영어로 수업하는 코스가 그쵸. 다 있지 않나요? 큰 학교들은 그렇죠. 영어로 수업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생활이나 이런 거는 또 네. 다를 것 같고. 저는 그 얘기도 해요.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학교가 뭐 사실 어느 학교 그냥 유명한 학교만 알지 내가 정확히 그게 모른다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들에서 나는 모르면 어딜 가도 네가 아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야. 왜냐면 학생 때 우리가 들어본 그렇지. 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좋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살고 싶은 도시에 가봐. 거기서 2년 3년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 거기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 하는 게. 한국에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함부로 말했다가 근데 절대값에 우월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경험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그건 무조건 해보라고 얘기는 해요. 대부분의 실무 경력은 사실은 2, 3년 안으로 되게 그 초기에 되게 많은 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이제 쌓고 가는 거잖아요. 다시 가셔서 뭔가 유학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건축적인 걸 배우셨는지. 아틀리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사항들이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이게 뭔가 상위에서 저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건축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개념적인 그런 얘기가 얘기보다는 아니라 벽 두께가 얼마나 된다. 네. 법이 되려면 실무적인. 사선 제한 맞추려면 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뭐 부동산 따지려면 면적을 이만큼 뽑아드려야 된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직원으로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리고 이제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이 사무실 내에서 판단이 되는 거는 이제 소장님의 어떤 판단을 이제 제가 맞추기 위한 직원으로서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한 3, 4년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내가 뭐가 돼야 되지라는 게 판단이 안 섰어요. 이게 건축이 뭐가 좋은 건축이지? 지금 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바깥에서 생각하는 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육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셔가지거든요. 가서는 죄송해요. 가서 괜찮습니다. 가서는 미국이 그러니까 많이 영어 점수가 좀 만만했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네. 딱 준비를 하기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한 선배들도 몇 명 가 있어서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학에 대한 거. 유럽 쪽은 뭐 정보가 거의 전무했고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연락하면은 이런 교수님이 있다. 뭐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거를 뭐 피상적으로나마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 정보를 듣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포트폴리오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팁을 주시니까 좀 더 쉽게 접근이 됐던 부분이었죠. 다른 데는 안 쓰셨어요? 뭐 그래 있었어요. 5군데 썼었어요. 썼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골라서 MIT를 MIT. 고를 수 있었나요? 그냥 그중에 MIT가 제일 좋은 데였어요. 제가 들것 그 친한 선배가 MIT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 보스턴에 2개 학교가 있어요. GSD랑 물론 더 있어요. BU랑 뭐 되게 유명한 학교 되게 많은데 건축에서 주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보스턴에 미국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데 대표적으로 GSD랑 MIT가 이제 비슷한 이 2개의 차이는 학생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레벨이라기보다 MIT는 한 학년에 20, 그러니까 에마크 과정 20명에서 25명 정도고요. 하버드는 8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좀 알고 더 있어요. 타이트한 공부를 하고 이게 그래서 숫자가 작은 학교는 교수님들하고도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조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기회인데 그게 좀 고학년이 됐을 때 스튜디오 조교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조교랑 좀 다르게 거의 한 반 정도 티칭을 반까지 한 30% 티칭을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 RA라고 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하다못해 그 거기 있는 그뭐 3D 프린터나 뭐그 CLC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이 저쪽에 작은 있었고. 숫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그 환경에 적합한 자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컬럼비아나 하버드나 예일도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학교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되긴 하지만 그만큼 볼 수 있는 이제 옆에 작업을 엄청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개의 학교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실무를 한 사람이 네.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얼마만큼 많이 그 도움이 되고 머리를 많이 깨게 이제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이미 그 실무를 많이 쌓고 나가셨어요. 네. 학부 때 약간 그래도 말랑말랑했던 게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굳어졌다가 굳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저게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도 외국에 나가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시야가 좀 넓어지고 이 많은 맞아요. 유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국에 처음 딱 와서 티칭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갖고 하면 가져오는 것들이나 하물며 자기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레퍼런스조차도 솔직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애들이 이런 걸 좋다고 이렇게 갖고 오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학생들이 좋은 건축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좋은 걸 못 봐서 뭐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당신은 알게 모르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서 이렇게 보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그게 건물이 더 우리가 크다. 책에서 보던 데가 내 학교였어. 난 거기서 수업을 했고 우리가 그냥 늘상 다니던 데가 우리가 여기서는 책으로 공부하는 건축물이었던 거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우리 저번에도 우리 한국 건축 얘기할 때 이게 회일적이나 뭐냐 이런 것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 너무 고만고만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세련됨의 얘기를 좀 했지.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스케일의 이런 건물들을 또 다양한 이런 시대의 어떠한 그거를 지나온 건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소장님처럼 이제 실무를 하시다가 유학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냥 공부만 쭉 하신 분들이랑 진짜 큰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갈증이 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하는 동안 발견했던 그런 갈증이라든지 이제 부족함, 결핍에 대한 게 진짜 날카롭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부터 멀어져야 되는지도 되게 분명하게 알고 오셔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좀 없어요. 실무를 좀 하고 가는 게 사실은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는 아예 늦게 가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그럴까? 어려서 가면 아무래도 저는 리스크는 좀 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뭐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의 이제 따님인데 고등학교 때 건축가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왔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뭐 해줄 말은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뉴욕 쿠퍼 유니언인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 시험이 그냥 너를 표현해봐. 근데 그 부모님 다 동원해가지고 카카오톡 몇 년 거 남자친구랑 대화 나눈 거 그거를 이렇게 줄로 쭉 다 뽑았어요. 그걸 나이테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입니다. 이런 식의 한 4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플라이 위해서.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을 받고 또 미국은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한 쪽이 좀 강하잖아요. 이렇게 교육이 쿠퍼 유니언이 특히 좀 그래요. 실무 가서 또 벽두깨 약간 재고 이렇게 이미 뭔가 좀 굳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갔을 때 이건 좀 다른 해서 내가 꼭 우리 사무실로 와라.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이게 이미 이제 갔다 그 오신 분이 친구가 왔으면 아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부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아니, 저는 쿠퍼 유니언이 왜냐면 약간 이 용 같은 것 같아. 봤어 좋은 데라고 근데 한 번도 뭐 거기 나온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쿠퍼 유니온은 좋은데야 하는데 저 학교도 당연히 본 적 없고 거기서 공부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아틀레- 없고 저는 사실 미국은 못 가봤어요. 근데 뉴욕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뉴욕은 뉴욕이죠. 최고라면서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뉴욕은 뉴욕이죠. 뉴욕이라면서요. 뉴욕의 매력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게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고민의 시점이 온 거죠. 건축을 과연 내가 쭉 해야 되는가. 네네네. 다들 오잖아요, 그 시기가. 그때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휴학을 하고 1년을 어학연수를 하면서 좀 시야를 넓혀야겠다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 게 뉴욕이었는데 엄청 좋았어요. 네, 좋았고 거기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다시 이제 건축의 길. 사무소도 뉴욕 네? 사무소였어요? 네네네. 제가 뭐 어학원에서 소개시켜준 데도 있었고 교수님이 소개시켜준 데도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다시 건축을 집하면서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네네. 만약에 이제 나한테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뉴욕에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갈 수 있다면 거기나 여기나 했을 때는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고민할 정도요. 뉴욕 일하길래 지금 여기가 무조건 있죠. 저는 한국에서 오픈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뉴욕에서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학부 때는 다 이제 신축 계획 프로젝트들이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워낙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리모델링 프로젝트나 뭐 그런 걸 접하면서 좀 더 제가 그 손에 닿는 건축을 접하다 보니까 다시 흥미가 생겼던 건데 기혼자한테는 뉴욕이 별로예요. 살아가는 게 되게 빡빡해요. 아, 제가 가진 그 이렇게 월급이나 이런 거에서 살 수 있는 그 집의 환경이라는 게 뭐 한국에 있는 분한테 내가 월세를 이만큼 내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럼 와, 넌 진짜 대궐에 사는구나 하는데 현실은 보면 막 가족이 있는 분들은 뉴욕으로 유학은 안 가는 걸로. 되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세계에서 뭐 되게 유명한 전시가 열린다 하면은 그냥 옆에 가면 돼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라이프 뭔가 스타일이 이렇게 도시가 나한테 주는 맞아요. 혜택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엄청나게 신문에서 크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바로 옆블럭 얘기예요. 막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뭐 예술가들이나 뭐 건축가들도 그렇고 막 뭔가 일을 좀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니까 한 달이 건너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데 이제 뭐 아기가 있는 상황이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물리치고 집에 와서 아기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집은 환경이 막 쥐가 나니 바퀴벌레가 나니 와 그게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학을 갈 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을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좀 보태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되게 이상적인 삶을 꿈꿀 텐데 사실 그렇게 가면 네. 삶이 진짜 되게 많이 피폐해지는 친구들. 근데 도시마다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달라지거든요. 진짜 뭐 반값 반의 반값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바로 나가는 거와 이제 그 실무 경험을 쌓고 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후자 쪽이 좀 더 제 생각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한국의 실무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한국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이 이런 아니면 거. 다시 이제 시작할 때 준비할 내가 수 있게 아예 되죠. 다르게 가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실무를 했다는 거는 제가 그 내에서 이렇게 그 포지션에서 일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위에 실장님이나 수장님이 어떻게 이 사무실을 끌어가 나가는지를 봐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가서 실무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학부를 하고 바로 나가서 이제 아무튼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실무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좀 낫나요? 아니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는- 저는 미국 그 쿠퍼 유니언 가면 꼭 실무를 좀 하고 왜 그런 거죠? 또 그러니까 살 거면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그거는- 거면 하고 AI도 따서 왔으면 좋겠다. 외국에서의 어떤 건축적인 지식을 좀 쌓는 게 진짜는 사실은 실무에서인 게 아닌가. 학교에서보다는 그렇죠. 외국에서 그런 개념에서 실무를 말씀 좀 저도 하고. 이제 세 가지 중에 음. 그 순서를 굳이 뽑자면 거기서 산 그 도시에서의 생활 이게 제일 많이 배운 것 같고 그 다음이 실무고 그 다음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의 뭐 교육이 비교적 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순서대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미국에서 이제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여기 남아 계신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학을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저도 그 생각을 생각인 거예요. 굳이 요즘에는 유학 안 가도 막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지금 이 국내파 분들이 이제는 우리 또래는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게 옛날에 학생이 되게 얘는 교수님 유학을 가야 돼 말할 때 제가 뭐 하러 가냐.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아무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고 그거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한 제자니까 야, 그 돈으로 청약해 청약. 아 근데 진짜 많이 이건데 그것도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녹화 전에 저희한테 잠깐 얘기하셨던 게 그래도 그 외국에서 외국 라이센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주들이 좀 더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외제를 좀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드밴티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있죠. 저랑 손 소장님은 같은 사무소에서 실무를 시작하고 이제 그래요? 길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손 소장님은 유학 갔다 오시고 저는 쭉 국내에서 있으면서 개업을 한 거고 두 분이 이제 네, 같은 네, 네, 시작점에서 이제 틀린 길, 그쵸. 유학이랑 네. 틀린 선택을 길을 가는 가셨다가 길을 다시 선택하고. 만나신 거죠. 아까 국내 잘했던 사람이 여기구나. 아 그렇죠. 프랑스 이렇게 해서 실습 온 적이 있어요. 프랑스인이. 근데 왜 왔니? 국내까지.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뭐 이렇게 막 배워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멀리 못 가니까 최대한 멀리 가서 이제 실습 같은 거 하는 거래. 그러니까 그건 아까 보면은 그냥 내 인생 경험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지구는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 포인트에서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걔네는 그러니까 유럽 쪽이니까 아시아, 뭐 중국 이런데 다음에 어디 갈래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에서는 거기에 자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갔다가 뭐 중국 찍고 갈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태국 가서 좀 쉬다가 그런 거야. 마지막에 태국에서 좀 쉬다가 이제 집에 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막 지식의 양을 뭐 더 늘리거나 해서 뭐 내가 뭐 성공하고 이런 걸로 또 유학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생이 좀 견문도 넓혀지고 내가 거기도 살아봤고 먼 인생을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유학의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들이는 비용과 시간에 그러니까, 비해서 그게 진짜 내가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그게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게 소비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학 가면 진짜 고생해요.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힘든 뭐 사실 돈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외국에서. 근데 그게 좋은 도시로 가면 내가 돈이 없어도 런던 돈 없어도 뭐 걸어서 쫄래쫄래 다니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할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그렇죠, 건데 그렇죠.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저는 사실 그때가 어떤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지금보다 훨씬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그 지금 집이 되게 돌아보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서쪽으로 거의 이제 뭐 버스 타고 한 5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가면 한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어학연수 이제 일 끝나고 그러면은 그냥 맥주 하나 한두 캔 들고 막 그 음악 들으면서 그 영국 그 런던 시내를 막 가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지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되게 우연치 않게 들어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이럴 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그 어학연수를 처음 갔을 때 내가 이제 과연 건축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거지.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건축 설계나 그러니까 건물들을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설계가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진로를 정하고 들어온 케이스인 것 같지. 케이스죠. 로저스 빌딩이라고 런던에 있잖아요. 로이드 빌딩. 그 리차드 로저스가 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가 맨날 저 건물은 맨날 어디서 잡지에서 한번 보고 학교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저게 왜 이렇게 좋지? 아무튼 근데 뭐 희한하긴 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픈하우스 서울처럼 이렇게 오픈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공간들이. 와 이게 진짜 이게 현대 기술로 이렇게 이런 디테일로 이런 약간 또 그게 언제 만들었는지를 또 그러니까 생각해 그게 너무나 또 옛날인데 완전 그 약간 뭐 수공예 품 같은 완벽한 어떤 기계적 수공예 품 같은 그런 내부 공간을 딱 봤을 때
너무나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이. 그러면 반대로 가지 않아도 설계를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설계를 잘 하는데 문제가 없는 없죠. 것일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없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또 가서 보면 돼.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시대고 디테일이나 이런 뭐 신소재나 이런 것들도 워낙에 또 빨리 들어오고.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진짜 딱 그런 거잖아요. 유학을 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제 친구 중에서도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스페인 유학을 가가지고 마드리드 건축대학 뭐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에이 설마 어떻게 너가 마드리드를 들어가냐 이게 들어가기 힘든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졸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은 졸업하기 힘드니까. 근데 확실히 보면 걔네는 졸업이 안 되겠더라고요. 한 8년 걸리더라고요. 답사를 하시고 아니 그냥 학부가 걔네 그렇구나.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페일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졸업 설계 자체가 뭐 원도가 한 50장이 나오고 뭐 기계 설계 뭐 그냥 거의 걔네 라이센스 주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라이센스 바로 주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바로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페일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당한 사람은 엄청 힘들어. 물론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피가 말리지. 장난 아니야. 어? 취업은 미국은 졸업하면 좀 쉽나요? 뭐 비교적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그 특히 외국인은 비자 때문에 어려워요. 더. 그러니까 뭐 자기 원하는 데 가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회사가 비자를 서포트를 해줘요. 사실 MIT는 명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외국인을 예를 들면- 받으면 돈은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세션 기간 사무소 중에는 입장에서 뭐 봤을 때 나를 그냥 보통 미국 학생들보다 돈을 더 내고 절 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한국인의 뭐가 필요하거나 내가 뭐 대단히 쉽지 않겠네요. 특출하거나 그거. 이제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그 비교적 취업이 쉽다고 해요. 그러면은 근데 그 H 비자라는 취업 비자가 있는데 취업 비자의 수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5만 몇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뺑뺑이로 돌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은 더 많은 외국인이 거기에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럼 비자 따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은 쉬운데 비자가 어렵고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취업은 어려운 대신에 취업이 되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지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친구가 비유한 네. 게 있는데 그 취업하는 거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어있는데 주차하는 해서 이렇게 사람이 뺑뺑뺑뺑 내가 돌다가 마침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만두시라고. 차 한 대가 딱 빠지면 나 들어갈 수 있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취업 기준으로 이렇게 유학 나라를 선택하는 건 좀 네, 아니라는 네. 얘기일 수 있겠네요. 가서 딴 그죠? 데로 가시는 네네. 아니 근데 취업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나라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 노동시장이 외국인한테 굉장히 배타적이다던가 하는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나라 자체 어떤 나라? 네덜란드는 뭐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자체의 일이 별로 없고 다 해외 일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값으로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유학생한테. 아니면 미국이 이민자 사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예로 저의 주변 선후배들을 봤을 때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안 돌아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좀 미국을 착하신 분들이 모르는데 많아요. 미국에 있던 사람은 거기 계속 있거나 다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어. 응. 그걸 보면서 저 모르지만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은 그래서 해요. 물어본 거 제가 아까 뉴욕이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유럽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유럽 가야 되겠어. 나 뉴욕 가야 되겠어. 근데 유난히 좀 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한국 실무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유로 다시 돌아가고 맞아요. 싶다든지. 가기 전에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저희 제자도 유학 준비한다고 해서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쫙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학교는 어때? 이 학교에서는 뭐 하는 학교야?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친한 애라서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 너 대치동의 학원도 어느 학원이 어떤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더라 여기가 뭐는 잘 가르친다 알아보고 학원 등록하면서 어떻게 그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 하는 거지. 저랑 최근에 돌아오신 선생님. 뭐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오늘 너무 유학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근데 뭐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냥 유학을 안 가면 내가 인생에서 되게 후회할 것 같다. 갔다 온 친구들을 너무 부러워하면서만 살 것 같다면 가는 게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굳이 반드시 갈 필요는 뭐 필수적인 우리나라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유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면 아까 말씀 많이 하셨듯이 목표를 바뀌더라도 나중에
세우고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잘 알아보시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쿠퍼 유니언 이런 데 100% 공짜예요. 아니면 정말 잘하셔서 아니야. 손 소장님처럼 네, 전액 장학금을 정액 장학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도 있어요. 좀 후하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돼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아니,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외국 삶을 경험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그쪽에서 살다는 게 뭐 유학생 사이에서 뭐 친구들과 그런 얘기도 해요. 매트릭스에 보면은 파란 양 먹을래 빨간 양 먹을래 하는 것처럼 유학을 가는 게 뭔가 새로운 더 좋은 세계를 하나 알게 돼서 갔다 왔을 때 거기를 계속 동경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국에 있던 그 어떤 분들은 또 한국을 계속 거꾸로 동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몰라도 되는 세계를 알게 돼서 반드시 좋은 점이 있는 것만